혹시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기분일까? 왜 나이가 들수록 편안해져야 한다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외로운 걸까? 많은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는 숫자만 늘었는데 마음속 짐은 더 많아지고 지나간 후회와 앞으로의 걱정은 더 커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유독 힘들었던 이유, 유독 행복이 멀게 느껴졌던 이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돌 하나를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늦지 않았고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사람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을 감추려는 자존심,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지칩니다. 손에 꽉 쥔 것이 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밧줄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삶을 무겁게 만드는 7가지 착각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남의 시선을 너무 크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혼자 밥 먹으면 외로워 보이지 않을까? 모임에서 말실수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사라지고 남의 평가만 남습니다. 어느 분은 친구 모임에 나가기 전 옷을 10번이나 갈아입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편하게 입던 옷이 있었지만 혹시 초라해 보일까봐 결국 불편한 옷을 입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모임에서는 계속 자세를 고치고 말 한마디 한 뒤에는 혹시 이상했나 곱씹고 집에 와서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 잠까지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자식 걱정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앉는 자세만 신경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집에 두고 온 가스불이 꺼졌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그분을 그렇게 깊게 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 문제로 바쁩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입은 옷, 내 표정 하나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할까요? 결국 내 안의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 타인의 눈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남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누군가의 평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마음의 기둥이 생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일은 내 권리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비교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의 비교는 대개 동기부여보다 상처를 남깁니다. 친구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연락도 뜸하네. 저 집은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환하게 찍었는데 나는 왜 집에만 있지? 누구는 아직도 정정한데 나는 왜 여기저기 아프지?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어느 어르신은 친구가 해외에 사는 자녀 집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우리 애들은 명절에도 바쁘다며 못 오는데 친구는 비행기 표까지 끊어주며 모셔간다는 이야기를 듣자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실 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애들도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 사진만 좋게 나온 거지. 우리는 늘 남의 결과만 봅니다. 그 안의 사정은 모릅니다. 웃는 사진 뒤에 눈물이 있을 수 있고 화려한 소식 뒤에 외로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가 위험한 이유는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내 삶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길의 상태도 다르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지만 외롭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지만 평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착각은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내가 가치 있다는 믿음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 가족을 위해 평생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뿐이다. 특히 부모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내 것을 아껴 자식 학비를 대고 내 시간을 줄여 가족 밥상을 차리고 내 감정을 뒤로 미루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남는 게 뭘까? 어느 어머니는 명절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식구들이 와서 잘 먹고 웃다가 돌아가면 싱크대엔 설거지거리만 남고 집안은 적막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하지만 인정은 받으면 잠시 기쁘고 못 받으면 오래 괴롭습니다. 결국 타인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 칭찬받으면 좋고 내일 무시당하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너무 불안정한 삶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남이 알아봐 줄 때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노력을 인정할 때 생깁니다. 오늘 하루 버틴 나를 칭찬하고 여기까지 살아낸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몰라줘도 당신의 수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당신의 인생은 귀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참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말이 쌓이면 타인의 인정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네 번째 착각은 자식을 계속 내 품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애가 걱정돼서 그런다. 내가 더 살아봤으니 내 말이 맞다. 부모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관심이 어느 순간 간섭이 됩니다. 결혼한 아들 집에 가서 살림 방식에 참견하고 딸의 연애 상대를 평가하고 손주 교육법에 끊임없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40대 딸의 옷차림까지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옷은 나이에 안 맞는다.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 사람은 인상이 별로다. 처음엔 딸도 설명하려 했지만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더 서운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낳고 키웠다고 해서 인생의 운전대까지 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자기 삶을 배웁니다. 부모가 모든 돌을 치워준 길에서는 단단함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라. 내가 책임져라. 나는 필요할 때 곁에 있겠다. 이 말이 자식을 가장 크게 성장시킵니다. 이상하게도 간섭을 줄이면 관계는 좋아집니다. 통제받는 사람은 멀어지고 존중받는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건강을 걱정할수록 건강해진다는 믿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건강에 관심이 커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심과 집착은 다릅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일까 두렵고 인터넷 검색을 반복하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병원을 찾는다면 마음은 늘 비상상태가 됩니다. 어느 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몸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셨습니다. 어깨는 안 아픈지, 손끝은 저리지 않은지, 어제와 다른 느낌은 없는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변화도 병처럼 보입니다.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하면 통증은 더 커지고 긴장하면 소화도 안 됩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셈입니다. 건강 관리는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필요한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삶을 즐기는 것이 약이 됩니다. 햇볕을 보고 웃는 일,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일,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는 일이 때로는 보조제보다 낫습니다. 완벽하게 아프지 않은 몸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몸은 많습니다. 몸의 작은 불편함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6번째 착각은 외로움을 인정하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다는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바빠서 사람 만날 시간도 없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집안의 정막이 크게 들리고 주말이 되면 전화 한 통 없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늘 괜찮다고 말하셨습니다. 혼자 밥도 잘 먹고 산책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텔레비전 소리만 커졌습니다. 자녀가 조심스럽게 외롭지 않으시냐고 묻자 한참 뒤에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밥 먹을 때가 제일 싫다. 마주 앉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면 해결도 늦어집니다. 외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사람을 찾게 되고 모임에 나가게 되고 취미를 시작하게 됩니다. 용기는 강한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솔직해지는 데 있습니다. 나 요즘 좀 허전하다. 같이 차 한잔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가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7번째 착각은 행복은 나중에 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쉬어야지. 자식들 자리 잡으면 그때 여행 가야지. 돈 좀 모이면 즐겨야지. 건강만 좋아지면 웃을 수 있겠지. 우리는 자꾸 행복의 날짜를 미룹니다. 그러나 삶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는 평생 여행을 미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돈 모으느라 바빴고 퇴직 후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은 사진 한 장 없는 세월을 후회했습니다. 행복은 큰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좋은 집, 큰 돈, 완벽한 건강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따뜻한 국 한 그릇,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잠깐의 산책, 잘 잤다는 안도감.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체온이 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면 내일도 즐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오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남의 시선, 비교, 인정 중독, 자식 집착, 건강 강박, 외로움 부정, 미래로 미룬 행복.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은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워진 자리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을 채워야 합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귀하게 대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이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거창한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물 한 잔이 시원했다. 날씨가 맑았다. 허리가 덜 아팠다. 이런 작은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둘째, 반응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무심한 말을 하면 바로 상처받고 화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나?
내가 예민한 날인가? 꼭 지금 말해야 하나? 이 짧은 멈춤이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킵니다. 셋째, 비교 대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덜 불안했다면 성장입니다. 지난달보다 웃는 날이 늘었다면 회복입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변화를 보는 사람이 오래 평온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어느 나이에도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오늘 내려놓을 수 있고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도 당신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남은 날들은 생각보다 많고 당신이 웃을 이유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나를 아껴 주십시오. 세상이 몰라줘도 당신의 삶은 귀했고 지금도 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에 작은 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하다. 그것이면 됩니다.